자, 오늘 9월 2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주식을 하면서 제가 단타로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거의 없지만 주식을 보유했다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역시나 장기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일희일비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장기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싫어하는 최악의 캔들이 나왔으며 분명히 날아가야 될 자리였는데도 여기서 무너진다는 건 매수 기회를 다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카카오뱅크처럼 숨겨진 악재라도 있는 것인지 진짜 최악의 캔들로 떨어지면 안 될 자리에서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계획대로 돼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는데 비중을 정말 크게 넣어서 오전까지만 해도 평가 손익이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크게 플러스가 찍혔던 게 종가까지 4천만 원이나 깎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단타로 제가 하루 목표 수익금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인데 스윙했다 하면은 이런 큰돈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멘탈 관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역시 스윙이라 해도 그냥 플러스 찍혔을 때 저도 개미이긴 하지만 개미 투자자 수급이 갑자기 대량 순매수로 돌아섰을 때 그냥 그때 팔고 튀는 게 최선이라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뼈저리게 느꼈으며 역시나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개미 투자자 수급이란 제가 이용하는 키움증권인데 저도 개미이긴 하지만 잘 나가던 종목에서 갑자기 개인 투자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원래는 기관이랑 외국인이 주도하던 종목이 이게 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수급에 기관 외국인만 찍히는 종목에 키움증권이 갑자기 고점에서 대량 들어온다면 그건 고점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이전에도 좀 여러 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역시나 고점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 싶을 때 냄새 맡고서 바로 팔았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어쨌든 신고가가 나왔으며 분명히 수익 볼 기회를 여러 번 줬음에도 욕심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온다면 스윙을 할 텐데 이제부터는 그냥 무조건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온다 싶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날라가든 말든 바로 먹고 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하루 종일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하면서 재미없게 마감을 했는데 자, 단타 매매는 뭔가 잘 풀리긴 했지만 스윙이 잘 풀리지 않았고 단타로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충분히 시장에서 널려 있습니다. 오늘 수급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양매도가 나왔으며 단타 금융투자 또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나갈 걱정을 하니까 지금 제일 쓸모없는 수급이 금융투자 그리고 외국인에서 JP 모간, UBS 이쪽 수급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대량 매수 들어와서 지수 끌어올려봤자 나가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 놓을 것이니까 수급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지수도 지금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저 단타 수급 다 나가면서 일정 수준 빠지지 않고서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만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락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으며 오히려 고름을 짜내면서 일정 구간 동안 잘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수만 믿고 대형주를 투자하기에는 매력적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 싸 보이든 아니면 추세가 갑자기 좋아지든 간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더라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추세가 지금 멀쩡한 게 황금선 타고서 유지가 되는 카카오의 중요한 자리는 15만 3,500원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여기서 양봉 한 번 더 나오면서 고점까지 거리가 좁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추세가 괜찮게 유지가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황금선 추세 이탈했습니다. 시세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7, 80만 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원래는 10만 원짜리, 제가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보던 종목인데 이걸로 많은 추억이 있지만 이제는 진짜로 놓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다시 황금선 회복해 준다 하더라도 매매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LG화학 최근에 많이 무너졌으며 현대차, 셀트리온 들어갈 만한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위 종목 중에 추세가 그나마 멀쩡한 게 카카오, 이거 말고는 다른 종목들은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코스닥에서 HLB 당연히 손을 댈 수가 없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작정 대형주 매수는 지금 매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장에서 단타 칠 만한 종목은 매일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보던 게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게 붙지 않았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바이오로직스 이 두 개 종목에서 기관의 수급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분봉 차트가 너무 예뻐서 좀 여러 번 공략을 했습니다. 바이오파마보다 바이오로직스 쪽에서만 공략을 했으며, 자, 그리고 서정기전 신고가 뚫어주는 요즘에 이런 차트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14,300원, 마지막까지 밀리다가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이 자리를 버텨주게 된다면 또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보더라도 제외할 거 정말 괴물 같은 종목들, 한국 BNC, HLB, 바이오니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 종목들이 올라가든 말든 투명 취급을 하고 있어서 별로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HK 이노엔도 오늘 반응이 나왔지만 차트가 고점을 뚫어주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신규주가 뭐 가끔씩 바닥에서 이렇게 한 번씩은 치솟을 때가 있어서 이런 차트는 저는 잘 공략을 하진 않습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일진 하이솔루스, 만약에 어제 교보 쪽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뭐 단타로 하루 종일 잡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교보 쪽에서 42만 주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 당연히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제 42만 주 들어오고 오늘도 42만 주 바로 나갔습니다. 연기금이 26만 주가 들어왔으며 장후 시간의 거래는 매수가 강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파마, 아직 중요한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제 출발하는 상태라 또 하루 종일 변동성이 있어서 공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즘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냐면 거래대금 상위만 보다가 괜찮은 종목 있으면 분류하고 이 종목의 추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기존에 있던 종목들 계속 보면서 새로운 종목이 나온다면 그날 집중하고 매매하고, 종목 선정과 단타하는 것은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재미없는 종목이 많지만 요즘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들이 한 개씩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필수로 확인해야 될 것은 조건 검색에 신고가 전에 어떤 종목들이 근처까지 올라왔냐, 이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신고가가 가까운 종목들이 갑자기 캔들이 예뻐졌을 때는 충분히 고점을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하나씩 부지런하게 찾아본다면 이미 급등하고 나서 최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등 전에 들어가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등하기 전이나 첫 출발하는 종목들, 종목 선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은 기존 보유자가 아니라면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그 종목들만 분류해서 계속 관찰하더라도 특이점이 분명히 오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거 전부 다 포착이 되고 있으면 웬만한 종목들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상하게 빠지지 않고 고점 근처까지 거리가 좁혀진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며,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계속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고 올라온 구간을 일정 기간 동안 잘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것들,
종목 선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덱스터 같은 종목도 올라온 상태에서 괜찮은 캔들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지금은 반응이 없지만 나중에 반응이 나온다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정하냐면 이런 차트의 종목을 선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최고점 뚫으면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상하게 빠지지 않고 황금선 추세를 유지하는 것,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것, 덱스터 같은 이런 기준의 종목들을 발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